안녕하세요, 치리동절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고양이가 집사를 엄마로 생각할 때 보이는 행동에 대해 이야기해보았는데요. 우리 반려묘 엄마 아빠들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뭘까요? 그건 바로 밥이죠. 사람이든 동물이든 생명을 유지하려면 밥을 먹어야 하는데 때마다 고양이들 끼니 잘 챙겨주고 계신가요? 사람은 하루 아침, 점심, 저녁 3끼를 먹는데 고양이는 하루에 몇 끼를 먹는 게 적당할까요? 한 끼의 사료량은 얼마나 급여하는 게 좋고 제때 정량의 사료를 급여하지 않는다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저는 치즈를 키우면서 사료를 한 그릇 가득 퍼놓고 다 먹으면 또 한 그릇 가득 퍼놓고 하면서 자율급식을 오래 했었는데 점점 살이 찌더라고요. 지금도 뚱냥이라고 하시는 분들 많으시겠지만 저는 더 뚱냥. 오늘은 고양이 사료 급여의 중요성과 제대로 급여하지 못했을 때의 문제점, 그에 따른 해결 방안에 대해 알아보고 해결 방법 중에 하나로 활용할 수 있는 제품 추천도 같이 드릴게요. 채널 고정해주세요. 먼저 자율급식과 제한급식의 의미를 알아보면 자율급식은 고양이가 원할 때 언제든지 먹을 수 있도록 사료를 항상 제공하는 방식이고 제한급식은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양의 사료를 제공하는 방식이에요. 저는 처음 치즈를 키울 때 하루 아침, 점심, 저녁 3번 주면 되겠다 싶어서 그렇게 시작을 했었는데 중간중간 밥을 다 먹고 더 달라고 계속 울고 보채더라고요. 그러면 부족하게 줬나 싶어가지고 또 주고 하다가 그래 네가 먹고 싶은 만큼 먹어라 하고 아예 자율급식으로 많이 줬었어요. 직장 다니면서도 계속 그렇게 줬었고 그때까지만 해도 먹고 싶은 만큼 먹으니 행복하겠지 싶었어요. 밥 달라고 보채지 않으니 사실 편하기도 했고요. 제가 잠이 많아서 새벽에 자꾸 울면서 밥 달라고 깨우면 너무 힘들었거든요. 자율급식을 하면 매번 끼니 때마다 챙기지 않아도 돼서 집사도 편리하고 항상 음식이 있기 때문에 고양이도 급하게 먹을 필요가 없어서 천천히 먹게 된다는 장점이 있는데 아무래도 사료가 계속 있다 보니까 심심하면 먹고 할 거 없으면 먹고 하면서 과식으로 비만이 될 수 있어요. 식탐이 많은 고양이들은 미처 소화가 되기 전에 먹고 또 먹고 하면서 사료토를 하거나 설사를 할 수도 있고 한 번에 많은 양의 음식을 먹고 오랜 기간 동안 다시 먹지 않으면 공복토를 할 수도 있고요. 또 상온에 음식을 계속 남겨두게 되면 위생상 좋지 않고 신선도가 떨어지면서 고양이가 음식을 먹을 때 행복감도 같이 떨어지게 되고 아이들의 건강에 이상이 생기면 가장 먼저 보이는 게 식욕부진, 식욕의 변화인데 자율급식을 하게 되면 언제 얼만큼의 밥을 먹었는지 추적이 어려워서 건강 이상 신호를 놓칠 수 있어요. 그래서 제한급식을 하는 것을 권장하는데 제한급식을 하게 되면 사료의 양을 조절해서 먹일 수 있기 때문에 체중 관리가 가능하고 규칙적인 식사 패턴을 형성해 공복토나 사료토를 하지 않게 되고 그때그때 신선한 사료를 먹을 수도 있고 밥을 잘 먹는지 안 먹는지 모니터링도 가능하게 돼요. 제한급식을 한다면 하루에 몇 번 얼만큼의 양을 급여해야 할까요? 사람처럼 삼시세끼 주는 것보다 좀 더 여러 번 주는 게 위에 부담 없고 소화에 좋다고 해요. 그래서 몇 번을 주는 게 좋을지 여러 수의사 선생님들께 여쭤봤는데 딱 정해주시지는 못하더라고요. 처음에 4번으로 나눠줬었는데 사료가 나오고 그 다음 사료 나오는 텀이 길었는지 빈 사료 그릇 앞에서 기다리길래 같은 양을 5번으로 나눠주니까 더 이상 빈 그릇 앞에서 기다리지 않고 나올 때마다 잘 먹고 뭔가 템포가 맞는 것 같았어요. 횟수를 정할 때는 밥그릇을 얼마나 찾는지 사료를 남기진 않는지 관찰해보고 정하면 좋을 것 같아요. 사료의 양은 사료 뒷면에 보면 몸무게별로 얼마를 줘야 하는지 그람수가 나와 있어요. 근데 이렇게 키로당으로 나오거나 2, 3kg는 얼마에서 얼마 사이 이런 식으로 나와서 딱 우리 집 양이 몸무게에 맞는 그람수가 나와 있진 않더라고요. 수의사 선생님들이 고양이 적정 사료량을 계산하는 공식이 있는데 휴식 에너지 요구량을 구한 뒤 1일 에너지 요구량을 구하는 건데요. 위 공식에 대입하면 돼요. 1일 에너지 요구량이 하루 적정 사료량이고 1일 에너지 요구량을 구하기 위해서는 휴식 에너지 요구량을 먼저 구해야 돼요. 30 곱하기 체중 더하기 70. 치즈 지금 몸무게가 7.7kg 정도 되니까 30 곱하기 7.7 더하기 70은 301. 그럼 휴식 에너지 요구량은 301이 되고 여기에다가 고양이 활동 개수를 곱하면 하루 적정 사료량이 나오는 거예요. 고양이 활동 개수란 고양이의 활동 수준에 따라 필요한 칼로리 양을 계산하는 데 사용되는 수치예요. 치즈는 평소에 비활동적인 노령묘니까 1에서 1.1을 곱하면 되는데 최대로 잡는다고 하면 301 곱하기 1.2 해서 361칼로리까지 하루에 먹일 수 있겠네요. 사료 뒷면에 보면 키로당 칼로리가 나와 있어요. 지금 치즈 먹이고 있는 사료가 1kg에 4095칼로리니까 1g당 4.095칼로리. 계산하기 쉽게 1g당 4칼로리라고 하고 360칼로리를 먹여야 한다면 하루 90g을 먹여야 하겠네요. 전자저울이나 전자스쿱으로
손으로 계량하는 게 가장 정확하고, 집에 저울이나 스쿱이 없다면 대략 밥 숟가락 한 숟갈에 10g 정도, 그리고 종이컵 한 컵에 70에서 80g 정도라고 하는데, 사료 모양이나 밀도가 다 달라서 정확하지 않으니까 먹여보면서 많이 먹고 설사를 하는지 아니면 부족해서 밥그릇을 계속 핥는지 이런 것들을 관찰해주면서 조절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사료 계산하고 나니까 너무 어지럽네요. 저렇게 계량해서 꼬박꼬박 잘 챙겨가지고 급여하면 너무 좋지만, 저도 그렇고 현실적으로 일하시는 직장맘, 직장 대디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야근으로 예기치 못한 약속이 잡힐 수도 있고 외출이나 여행을 갈 수도 있는데 때마다 4-5개를 챙긴다는 건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에요. 이런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는 자동급식기도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 있어요. 저의 해결 방법이기도 하고요. 저는 바램페 밀리 자동급식기를 사용한 지 3년이 좀 지났어요. 자동급식기를 사용하고 나서 가장 좋았던 건 야근으로 귀가 시간이 늦어져도 밥 굶길 일이 없다는 거랑 제가 없어도 제 시간에 신선한 사료를 먹일 수 있다는 거였어요. 이게 어플로 연동이 되어 있어서 언제 얼마만큼 먹었는지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하고 부족하면 추가 급여도 할 수 있어요. 저는 지금 16g 4번에 24g 1번 이렇게 맞춰놨는데, 처음 16g이 나오고 치즈가 다음 식사 시간까지 6g밖에 안 먹었으면 10g이 나와 있잖아요. 그럼 그 다음 식사 시간에 16g이 또 나와서 기존 사료에 쌓이는 게 아니라 남은 사료량인 10g을 빼고 6g이 나와요. 치즈가 자율급식할 때는 8.8kg까지 갔었는데 제한급식을 하면서 그래도 체중 조절이 되고 공복토나 사료토도 거의 사라진 것 같아요. 더 이상 새벽에 밥 달라고 깨우지도 않고요. 근데 단점이 가격이 비싸요. 뭔가 내 돈 내고 사는 것보단 누가 선물해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제품이었어요. 근데 저에게 선물해줄 사람은 없으므로 제가 샀습니다. 그리고 제가 살 때는 스테인리스 식기랑 스테인리스에 세라믹 코팅한 식기 판매할 때 샀었는데 이 색깔이 좀 마음에 안 들었어요. 본체가 흰색이라 그래도 흰색을 원했었는데 또 오래되니까 코팅도 이렇게 좀 벗겨지고요. 지금은 흰색 도자기 식기로 리뉴얼 됐다고 하더라고요. 처음 살 땐 지출이 커서 확실히 부담스러웠던 것 같은데 3년 지나니까 솔직히 그런 거 생각 안 나고 확실히 삶의 질이 많이 올라가서 후회하지 않는 제품이라 추천드릴게요. 더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 걸어두었으니까 클릭하셔서 도움 받으시고요. 고양이 사료 급여 시 적절한 양과 균형 잡힌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 조금이나마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네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치즈야 인사하자. 안녕.